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경향신문이면 이제 좌파 성향이 아주 강한 신문인데, 오늘은 제가, 뜻밖에도, 어, 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에,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은 그런 글을 하나 읽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 소개하는데요. 외교 전문 기자이네요. 이분이 유신모 외교 전문 기자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대북 전단법에 투영된 정부의 인권 민주주의 인식이라는 제목이고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에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 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명이 비논리적인 데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차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 상당수가 전단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문서답이다.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전단 살포가 정당하다거나 막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게 무리라는 것이다. 전단 살포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금지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막으라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박약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정부의 말대로 헌법상 권리도 제약할 수 있다. 문제는 너무 쉽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정립한 것은 인류 최대의 업적이다. 하지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과 무수한 희생의 대가로 이뤄낸 것이다.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미국이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일개 언론사의 이슬람 모독 만평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속출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표현의 자유 정도는 쉽게 제한해도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전단 살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모호하고 불분명한 법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례를 구성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권은 상황에 따라 기준과 범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부르는 이유다. 인권 문제 지적을 내정 간섭이라고 받아치는 것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논리나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강변한 박정희 정권의 주장과 다름없다. 이번 일로 정부는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뿌려대는 극단주의 세력을 민주투사, 인권주의자로 만들어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판결은 군경이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 처벌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히 판결에는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표현의 자유를 의식한 것이다. 법원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것을 끌어다 원천 봉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무리다. 대북 전단이 북한 인권에 기여하지 못한다거나
틀린 사실과 외설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은 의미 없다. 표현의 자유는 정확하고 건전한 주장만 골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고 불건전한 내용의 표현의 자유에서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악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허위 주장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인터넷 댓글을 없애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기사화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을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고의 노력 없는 자기 경계가 필요하다. 사정이 어렵다고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법 이전에도 별 고민 없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채우고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세웠다. 민주주의의 인권의 가치를 엄중히 인식한다면 금지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고, 손목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격리자를 관리해야 하고, 차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집회를 막아야 한다. 이런 조치를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내리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글인데요. 정말 경향신문에서 이런 글은 뜻밖이네요. 문정권의 주사파 패거리들이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유신 정권이나 오공 정권으로부터 못된 짓을 체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유신 정권, 오공 정권이 안보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면,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는 가짜 평화를 독재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또 국회 의석수 180석 안팎을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아주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져 가지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조차도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을 보이는데요. 김여정 함영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나 5.18 왜곡처벌법 등으로 가재 붕어 개구리들의 주둥이를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짓거리도 유신 정권이나 오공 정권으로부터 배운 돌연변이 독재 방식으로 보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욕하면서 배운다, 내지는 고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더 지독한 시어미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들의 그 정치 행태를 보면은 유신 정권이나 오공 정권보다 더 뻔뻔스러워졌고 더 교활해진 독재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우리들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조금씩 이제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들의 실상을 알아갈 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돌연변이 독재 정권도 끝장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의 오피니언 칼럼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